아들네 갔다가 밥 한 숟갈도 못 먹고 돌아온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네 갔다가 밥 한 숟갈도 못 먹고 나왔습니다. 그날 현관문을 닫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다시는 여길 쉽게 오지 말자.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요즘은 보기 힘들다면서 아들네에서 밥 한 번 먹고 가라 하더군요. 며느리가 전화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한 번 오세요. 집에서 밥 먹고 가세요. 듣는 순간 사실 좀 설렜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네 간 게 언제였던가. 석 달? 아니, 넉 달도 넘었을 겁니다.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아들이랑 며느리 표정도 보고 싶고, 그래서 그날 밤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뭘 입고 갈까? 옷장을 열어봤죠. 평소 입던 옷은 너무 낡아 보이고, 새 옷은 또 너무 과해 보이고, 결국 깔끔한 남색 블라우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려서 옷걸이에 걸어뒀죠. 그리고 반찬.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냉장고를 뒤져봤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잡채, 며느리가 한번 맛있다고 했던 무생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부엌에 섰습니다. 잡채 한 접시, 무생채 한 통, 김치도 담아서 타파웨어에 꼼꼼히 담았죠. 이 정도면 되겠지. 손주 좋아하는 과일도 사야 하니까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수박은 너무 크니까 멜론, 포도는 씨 없는 걸로 귤도 몇 개, 봉지가 2개나 됐습니다. 무거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우리 손주 좋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들네는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기서 버스로 한 번 더 갈아타야 합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1시. 12시 반쯤 집을 나섰습니다. 짐이 무거워서 지하철 계단을 내려갈 때 좀 힘들었지만 괜찮았어요. 곧 아들 얼굴 보겠지. 버스에서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너무 일찍 가도 부담스러울까봐 정류장 앞 벤치에서 10분 정도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문득 전화 한번 해볼까?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엄마. 왜요? 아니, 지금 거의 다 왔는데 괜찮냐고. 아, 네. 오세요. 근데 엄마, 잠깐만요. 전화 하나만 받고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조금 이상했지만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손에 든 봉지를 다시 고쳐들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지? 설레는 건지 불안한 건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서 1205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잠깐의 침묵. 그리고 발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얼굴을 보니까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눈이 안 웃고 있더라고요. 왔다. 무겁지? 이거 좀 받아줘. 아, 네. 들어오세요. 현관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소파 위에는 빨래가 수북이 쌓여 있고 식탁 위에는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이 그대로.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좀 바빠서 아직 정리를 못했네요.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해. 며느리는 제가 들고 온 봉지를 부엌 쪽에 놓더니
다시 거실로 와서 빨래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안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왔어요? 왔다. 아, 잠깐만요. 지금 급한 메일 하나만 보내고요. 그러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는 자기 방에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바삐 움직였어요. 빨래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목소리는 괜찮다고 했지만 표정은 괜찮지 않았어요. 뭔가 짜증이 살짝 섞여 있는 것 같았달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1시 반. 그런데 아직 밥상은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물었죠. 뭐가 문제야? 아, 아니에요. 그냥 오늘 장을 못 봐서 집에 반찬이 별로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싸운 것 좀 꺼낼까? 아, 네, 그러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좀 차가웠습니다. 저는 제가 싸온 반찬을 꺼냈어요. 잡채, 무생채, 김치. 타파웨어 뚜껑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 이거 또 플라스틱 용기네요. 나중에 반납해야 하는 거죠? 응? 아니, 그냥 쓰고 버려도 돼. 아니에요. 그럼 환경오염이잖아요. 제가 씻어서 다시 드릴게요. 말투가 약간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밥솥 버튼을 누르더니 밥 되는데 한 40분 걸려요. 라고 했습니다. 40분.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 방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왔어? 왔다. 잘 지냈어? 응. 그러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TV도 안 켜져 있고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뭔가 계속하고 시간이 정말 안 갔습니다. 5분이 마치 50분처럼 느껴졌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저는 손을 모으고 앉아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아들 결혼식 사진, 손주 돌잔치 사진. 그 사진 속에서는 다들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이렇게 달라진 걸까? 40분이 지났습니다. 밥이 다 됐나 봐요. 며느리가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밥 됐어요. 드세요. 며느리가 식탁에 그릇들을 놓았습니다. 밥, 국, 김치, 제가 싸온 반찬 몇 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아, 밥 됐어? 빨리 먹어야 하는데. 왜? 어디가? 응,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3시에. 지금 2시 20분. 40분밖에 없네. 손주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 학원 가야 하는데. 알아. 빨리 먹고 가.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 아들, 며느리, 손주. 4명.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달그락달그락. 아들은 휴대폰을 보면서 밥을 먹었고 손주는 몇 숟가락 뜨더니 벌써 일어났습니다. 나 다 먹었어. 학원 가야 해.
벌써? 제가 물었지만 손주는 대답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니 자기 밥을 급하게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 한 숟가락도 못 떴습니다. 김치 하나 집어 먹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저는 애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벌써? 네, 오늘 시간이 좀 빠듯해서요. 죄송해요. 그러더니 정말로 가방을 챙기고 손주를 데리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아들 둘만 남았습니다. 아들아, 너도 밥 먹어. 엄마 미안한데 저도 진짜 시간이 없어요. 친구랑 약속 시간이. 그래, 가봐. 다음에 천천히 봐요. 엄마. 아들도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지갑이랑 휴대폰을 챙기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엄마, 문 잠그고 나가세요. 그렇게 집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 앞에 놓인 밥 한 그릇, 그리고 반쯤 남은 국, 김치, 제가 아침부터 만들었던 잡채와 무생채는 거의 손도 안 댔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밥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삼켰습니다. 그런데 목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밥맛이 안 났어요. 아무 맛도 안 났습니다. 그냥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만 들었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일어나서 설거지를 할까 하다가 아니다.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제가 싸온 반찬들은 다시 타파웨어에 담았어요. 봉지에 넣었습니다. 과일도 그대로 봉지에 담아서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 나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죠. 복도로 나갔습니다. 뒤돌아서 1205호 문패를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봉지를 내려다봤어요. 아침에 정성껏 싸온 반찬들, 하나도 먹지 못한 과일들. 나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걷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봉지가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죠. 햇빛이 따가웠어요. 그늘로 피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날씨는 참 좋네. 그런데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죠.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사람들, 차들, 다들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다들 바쁘지. 나만 한가한가 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가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습니다. 지하철을 탔죠. 사람이 많았어요. 자리가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봉지는 바닥에 내려놨어요. 사람들 틈에 끼어서 흔들흔들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옆에 젊은 여자분이 자리를 양보해 줬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그분이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하고 앉았어요. 그분은 웃으면서 손잡이를 잡고 섰죠. 모르는 사람이 더 친절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봤어요. 다들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옆 사람을 안 봐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 지하철이 제 집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봉지가 정말 무거웠습니다. 숨이 찼죠. 중간에 한번 멈춰서 계단에 봉지를 내려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집에 가서 뭐 하지?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 다시 봉지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그대로였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봉지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반. 겨우 3시간 반 만에 다녀온 겁니다. 밥 한 숟갈도 못 먹고 저는 소파에 그대로 누워버렸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물이 샜던 자리. 저것도 고쳐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맞춰주려고 했을까? 왜 미안한 사람처럼 굴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분노가 올라왔어요. 아니, 분노보다는 서러움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눈물을 닦았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빨갛게 부은 눈. 이제 그만 울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부탁받지 않으면 먼저 아들네를 찾아가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먼저 챙기겠다. 그 결심이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조금 홀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봉지 안에 든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잡채, 무생채, 김치, 과일들. 이거라도 내가 먹어야지.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한 그릇 퍼서 국을 데워서 반찬을 놓고 혼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메었지만 천천히 씹으니까 조금씩 넘어가더라고요. 내가 만든 거니까 맛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창문 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일기장을 꺼내서 펜을 들었죠. 오늘 아들네에 다녀왔다. 밥 한 숟갈도 못 먹고 돌아왔다. 서럽고 화나고 속상했다. 하지만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나로 살고 싶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난번에는 죄송했어요. 바빠서. 괜찮아.
다음에 또 오세요. 응, 알았어. 시간 되면 전처럼 설레지 않았습니다. 시간 되면 그 말이 제 마음을 대신했죠. 며느리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대접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읽고 답장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칠 후에 간단하게 답했죠. 괜찮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만의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책을 빌려서 집에서 읽었죠. 소설도 읽고 수필도 읽고 책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구나.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안 따라줬어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같이 수업 듣는 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수업 끝나고 같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들도 저랑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손주들은 자기 세계에 빠져 있고 우리는 그저 조용히 늙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시간이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고 웃었고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분들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살아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맞아.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힘없지 않았어요.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오세요. 제대로 밥 먹여드릴게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갈까 말까? 예전 같았으면 바로 좋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번 주는 내가 약속이 있어. 네. 엄마가 약속이요? 응.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거든. 아, 그래요? 그럼 다음 주는요? 다음 주에 봐서 시간 되면 갈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 시간이 먼저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친구들과 산에 갔습니다.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공기가 맑았고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김밥을 먹었어요. 친구들과 웃으면서 사진도 찍었죠. 그 순간 제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아들이 보낸 사진이었어요. 손주가 밥 먹는 사진. 엄마, 오늘 애가 엄마 보고 싶대요. 사진을 보니까 손주가 웃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당장 달려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죠. 그래, 나중에 보자. 할머니도 손주 보고 싶어.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아들한테서 왔어? 응. 뭐래? 손주가 나 보고 싶대. 가봐야지. 나중에. 오늘은 우리 시간이잖아. 친구가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시간. 우리는 다시 산을 내려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었습니다. 예쁘다. 그렇게 중얼거렸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그 생각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줬습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닙니다. 보고 싶죠?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니까요. 제 시간을 존중하고, 제 감정을 존중하고, 제 삶을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들네에 갑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에요. 제가 가고 싶을 때, 제 시간이 될 때, 그때 갑니다. 그리고 가서도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아요. 불편하면 편하게 말합니다. 나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갈게. 다음에는 미리 말해줘. 내가 준비할 수 있게. 처음에는 아들이 좀 놀랐어요. 며느리도 당황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서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다음부터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고마워.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너도 내 시간이 필요하니까. 며느리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많은 게 풀렸습니다. 오해도, 서운함도, 미안함도 모두 녹아내렸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답게 살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 속도로 살아갑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내 시간을, 내 감정을, 내 삶을 소중히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제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게 제가 그날 이후로 내린 가장 잘한 결심입니다. 밥 한 숟갈도 못 먹고 나온 그날,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다면 용기 내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세요. 그게 가장 큰 효도이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와 같은 이야기를 가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 시니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난다. 이 부분이 특히 공감됐다.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